소설 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21장 태극기와 횃불과 폭탄과 별 봉오동 전투 이후 한 달여 만에 국민회군, 의군부, 한민회, 광복단, 의민단 등 5부대가 대한독립군에 합류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한 소식이 널리 퍼져나간 덕분이다. 전투대원, 비전투대원을 합친 병력이 1600여 수가 됐다. 상촌 일대를 다듬어 진지를 키웠다. 새로 들어온 이들을 따라 식구들도 있어 중촌과 하촌도 날마다 커졌다. 삼달마을이며 안산, 후산, 삼둔치로 주민이 대폭 늘었다. 여천은 최진동 사령관과 의논하여 하천 아랫골에다 소학교를 세웠다. 삼달이며 안산 등 아이들이 다니기에 좀 먼 거리였으나 봉오동 아이들이 많음으로 하는 수 없었다. 독립군 중에 식자 든 이들과 각종 재주 가진 사람들이 다수라 선생하겠다는 이들이 학생 수보다 많았다. 한글과 국어는 물론 산수와 국사와 한자, 중국어를 가르치게 됐다. 노래도 가르치는데 노래 선생 둘 중 한 사람이 풍산에서부터 호수 가수로 불려온 고호수다. 군악대장인 그는 조선군대가였다가 대한독립군가가 된 노래를 가르쳤다. 아리랑이며 여러 민요도 가르쳤다. 그와 군악대는 부대 공식 행사에서는 군가를 부르고 영 시간에는 민요를 불렀다. 그와 군악대가 부르는 청산별곡은 대한독립군 군가보다 애창되었다. 아이들이며 부대원들이 흔히 청산별곡 후렴구를 부르고 다녔다.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내년 봄까지는 비전투대원들과 신입대원들을 훈련시키면서 중간중간 전투 벌이며 봉오동에서 지내려니 했다. 부대가 커진 만큼 내실을 다져야 했다. 독립군 장교를 양성할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지휘부가 젊어지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었다. 지휘관이 젊을수록 부대가 젊어지고 전투력도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을 올려놓고 그들을 떠받치며 돕고 축적된 경험을 전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계획은 그러했으나 언제나 그렇듯 일제가 만든 시국은 독립군의 계획을 틀어놓았다. 일제가 10월 2일에 훈춘에서 일을 벌였다. 일제가 마정놈들을 사주해 독립군으로 위장케 하고 훈춘에 들어가 일본 영사관이며 일본인들을 해치는 신용을 하고 양민에 대한 사륙과 약탈을 자행했다. 독립군에게 오명을 씌워 위세를 죽이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이었다.
훈춘 사건을 핑계로 일제 2만 5천여 병력이 제껏 위세 높게 간도로 들어왔다. 일본군이 곧 독립군 부대들 본거지를 토벌하러 나설 것이니 알아서 하라. 중국군에서 봉오동으로 통보해 왔다. 대한독립군이 떠나지 않으면 봉오동이며 인근 마을 인민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사령관 최진동이 반문한다. 진지를 옮기자는 겁니까? 어디로요? 다른 지부 성원들한테 의노를 붙이기 전에 사령관께 먼저 여쭙는 겁니다. 홍 장군은 원래 결심이 서야 입 밖에 내시지 않습니까? 이미 결심이 서신 거고요. 전 부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나나 지대장들도 홍 장군 뜻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니 말 나온 김에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백두산이 어떨까 합니다.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 결의 성산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품이 넓어 깃들기에 부족함이 없고 깊어서 우리가 방하기 용이하고 산 주변 평지는 넓되 산은 우뚝해서 조선과 간도를 아우르기 용이할 듯 하고요. 백두산 어느 쪽으로 말입니까? 비룡폭포로 오르는 그 계곡 일대가 어떨까 합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가봤죠. 거기 폭포 아래쪽으로 온천이 흐르니 우리 독립군들이 사철, 목욕을 잘 하겠구려. 약성이 좋은 온천이라 하니 다들 건강하겠고요. 그런가요? 노응을 하며 마주 웃는데 밖에서 방언이 기척했다. 삼둔치 초소병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북로 군정서 김좌진 사령관이 보냈다는 이가 연대장님을 뵙겠다고 한답니다. 여처는 북로 군정서 지휘 서원 중 여러 사람을 만나봤으나 김좌진은 못 만났다. 그래? 어디 있나? 상촌 입구 초소에서 대기 중이랍니다. 데려오게. 방언과 초소병이 나가자 최진동이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홍 장군, 북로 군정서가 기별해온 까닭이 무엇이리까? 여천이 북로 군정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지부 성원 각각을 찾아다닌 걸 아는지라 의문을 갖는 것이다. 훈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듯이 북로 군정서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하자고 하려는가? 그건 두고 보면 알 것이고 사령관께서는 이진에 찬성하십니까? 이진에 반대할 것은 없죠. 그런데 나는 여기 남은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전에 임하기에는 몸이 굼떠졌거니와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우리 군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실탄이며 포탄을 살 게 아닙니까? 총을 쏘는 것만 독립전쟁이 아니다. 아군이 총을 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도 독립전쟁이고 투쟁이다. 한편으로는 사령관이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여천을 자유롭게 해주자는 배려다. 늘 생각이 깊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죠. 내가 여기 남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군량미며 군자금 만들 방법을 찾을 터니 홍 장군은 어느 날엔가 젊은이들한테 부대를
맡길만해지면 일이 돌아오시구려. 같이 바둑두며 청산별곡이나 읊조리며 지내다 죽을 수 있게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대한이 독립을 이룬다면 국내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과연 살아서 그런 날을 맞을 수 있을지 젊을 적에는 회의하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늙어 내 몸이 독립군들한테 짐이 되기 전까지 전장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럴 뿐이다. 연대장 북로 군정서 사자가 왔습니다. 방언과 함께 들어온 두 젊은이가 굴레를 갖추더니 봉안 편지를 내밀며 말한다. 읽으시고 답신을 주시면 품어오라 하셨습니다. 북로 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이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께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에서 김좌진은 9월 중순부터 백두산 방향으로 이동하던 와중에 훈춘 사건을 들었다고 했다. 만나서 독립전쟁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고 백두산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새로이 건설하고자 하는 바 같이 의논하고 싶다고도 했다. 10월 17일에 화룡현 이도구에서 만나자는 내용이다. 여천이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가는 걸 전제로 한 건지 단신으로라도 오라는 뜻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백두산 진지, 백두산 기지 두 부대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건 이쪽에서 독립군들 입지가 그만치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북로 군정서 쪽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려. 최진동이 편지를 읽고 나서 여천을 건너다 본다.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외놈들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 모양이요. 예. 어쨌든 김좌진을 만날 때가 되었다. 여천은 그렇게 하자는 짧은 답신을 써서 사자들한테 주고 돌려보낸다. 대한독립군이 떠들썩한 소문을 뿌리며 떠나야만 이 봉오동 주민들이 이목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갈 터였다. 봉오동에 남겠다는 사람이 200여 수였다. 봉오동에 남을 사람들을 제외하고 부대 조직을 재편했다. 대한독립군 부대장 겸 내무장 이원, 제1지대장 박승길, 제2지대장 안무, 제3지대장 최운산, 제4지대장 이천호, 제5지대장 강상무, 제6지대장 한영준, 제7지대장 김치명, 별동대장 이화일, 비전투부대도 5지대로 나누고 비전투부대장으로 강시범을 임명했다. 1,400여 명이 이동을 준비하느라 하루 내 시끌벅적했다. 화일 아비만 해도 대장소에 있는 짐을 싸고 화일과 용한 짐까지 챙기느라 종일토록 부산했다. 10월 11일에 아침에 군악대가 북을 치며 대한독립군가를 선창했다. 전군이 대한독립군가를 부르며 봉오동을 나섰다. 노랫소리가 폭풍인 듯 봉오동 골짜기를 울리고 고려령 하늘로 퍼져나갔다. 총과 행랑을 맨 전투대원 500명이 앞서고 비전투대원 400여 명이 짐을 지고 짐을 잔뜩 지운 부담말을 이끌며 중간에 서고 전투대원 500명이 후미를 이룬 행렬이
나름 장관이었다. 화령현 삼도구 마박골에 도착하니 이미 도착에 이도구 갑산에 진을 치고 있던 북로 군정서 김자진 대장 측에서 연락이 왔다.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와 휘하 참모들을 초청한다는 기별이다. 여처는 부대장 겸 내무장 이원과 비전투 부대장 강시범한테 진지 설치를 감독해 하고 이독으로 향한다. 지대장들과 별동대장 이화열 등 9명이 함께했다. 북로 군정서 사령관 김자진이 막사 앞으로 나와 맞이한다. 어서 오십시오. 홍 장군님 반갑습니다. 김자진은 31살이라 했다. 여처는 그가 젊다고 듣고 있었으나 실제보다 훨씬 젊다. 북로 군정서 지휘부에는 젊은이 여럿이 보인다. 김사령관, 불러주셔서 반갑고 고맙소이다. 9명이 건너온다고 전가했는데 북로 군정서에서는 12명이 나와 있다. 김자진과 나중소와 이범석, 박영희, 강화린, 김찬수, 오상세, 이민화, 김은 등과 이상용, 지청천, 김동삼 등이다. 9명이 건너온다고 전가했는데 북로 군정서에서는 12명이 나와 있다. 김좌진과 나중수, 이범석, 박영희, 강화린, 김찬수, 오상세, 이민화, 김훈 등과 이상용, 지청천, 김동삼 등이다. 이상용과 지청천과 김동삼은 서로 군정서를 이끌던 이들로 최근에 북로 군정서로 합류했노라 소개한다. 이상용과 지청천과 김동삼은 서로 군정서를 이끌던 이들로 최근에 북로 군정서로 합류했노라 소개한다. 세 사람 다 여천과 안면이 있다. 어쨌든 만주와 간도 일대 어지간한 독립군 부대들이 북로 군정소와 대한독립군으로 통합된 셈이다. 21일이 마주 앉자 금세 음식이 들어온다. 감자 잡곡, 범벅, 국밥에 생무와 된장으로 이루어진 밥상일지라도 여천 일행한테는 성찬인 셈이다. 게다가 반주도 따랐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여천 등은 지난 새벽에 감자 한 개씩 먹은 게 다였다. 자고 일어나 이동할 참이라 간단히 먹은 게 아니라 행군 시기에는 노상 그러했다. 김자진이 웃는 얼굴로 입을 연다. 홍 장군님, 사사로이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풍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실 때 장군께서는 나르는 홍범도,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고 들었는데 호랑이를 몇 수쯤 잡으셨는지요? 날아다니는 홍범도라는 별명은 그렇게 능력있는 의병대장을 바라는 인민들의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수긍할 만했다. 여천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별명이다. 풍산 시절 장차 의병대로 전환케 될 포연대를 이끌면서 사냥꾼으로 살았기에 온갖 산을 꿰매고 다녔다. 온갖 산을 꿰고 다녔다. 곰과 늑대와 여우와 노루와 양 등 무수한 짐승을 쫓고 잡았다. 백두산도 여러 번 올랐고 사냥을 했다.
호랑이는 잡지 않았고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호랑이는 산군이다. 산군은 산신령이다. 산신령을 쫓으면 못 쓴다. 사냥을 가르쳐준 심노인한테 그리 배웠거니와 호랑이를 4마리나 잡은 심노인이 호랑이를 영물로 여겼기에 여천도 그러했다. 호랑이가 근방에 있다고 느꼈던 적이 너댓 번 됐다. 산속에서 문득 딴 세상인 듯이 느낄 때가 있었다. 새나 벌레가 움직이지 않고 바람조차도 멈췄다고 느껴지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그와 나만 여기 있는 것 같은 오로지 한때 호랑이도 이쪽을 느낀 것이라 여겨질 때 여천은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호랑이로부터 물러났다. 결국 호랑이는 만나본 적도 없는 셈인데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약초꾼이 오래 묵은 산삼 몇 뿌리 캤다고 자랑치 아니하는 법이듯 호랑이를 몇 수 잡았다고 떠벌리면 안 되는 게 사냥꾼 세상 불문율이요. 어쨌든 김사령관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이하라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겠소. 약초꾼이 오래 묵은 산삼 몇 뿌리 캤다고 자랑치 아니하는 법이듯 호랑이를 몇 수 잡았다고 떠벌리면 안 되는 게 사냥꾼 세상 불문율이요. 어쨌든 김사령관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이하라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겠소. 웃음이 뒤섞인 야유가 일다가 웃음으로 끝난다. 밥을 먹고 반주 한 잔씩을 하는 동안 백두산에 건설할 독립군 기지에 대해 의논한다. 뜻이 맞는다. 기지 건설 장소도 비룡폭포 아래 계곡 주변으로 일치했다. 독립군 기지에 관한 화제를 정리한 김자진이 대한독립군 쪽을 보며 일본군에 관해 운을 뗀다. 일본군 수만 병력이 회령에 집결하여 이쪽 화룡현으로 출정했다는 첩보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일본군 북방사령부가 노령에 주둔하는 1군 19사단 함경도 정찰대. 들었다. 일본군 북방사령부가 노령에 주둔하는 1군 19사단 함경도 경찰대 동지대 예비대 기병연대 무산보병 2개 중대 회령 74연대 등을 긁어모아 독립군 토벌에 나섰고 만주군도 모으고 있노라 했다. 그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 현실감이 없었다. 독립군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소수 부대까지 다 합쳐도 5, 6천 수나 될까. 현재 총을 잡고 실제 독립전쟁에 임하고 있는 독립군은 4, 5천 명 정도일 것이다. 고작 4, 5천 명을 잡겠다고 5만이 움직이다니. 독립군 몇천 명이 그리 무서운가 싶기도 했다. 결국 일제는 무력을 앞세워 점령한 대한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강제 점령도 오래 못하리라고 여기는 것이었다. 그걸 알기에 발광하는 것이다. 용정에서 수경하던 중에 들었소이다. 전부 다 이 화룡현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이래저래 5만 여수라고 하더이다. 다 오려고 모였겠죠. 이게 다 장군님들 덕입니다. 예?
봉오동에서 장군님들이 외놈들을 그리 무참하게 짓밟아 놓으신 덕에 놈들이 복수전을 하러 나선 것 아니겠냐는 거지요. 이 사태가 봉오동 전투 탓이라고 해놓고는 김좌진이 호탕하게 웃는다. 그가 웃으니 북로군정서 사람들이 같이 웃는다. 일견 맞는 말이고 웃어 넘길 법한데 대한독립군 쪽에서는 웃음기가 피지 않는다.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빙자하여 간도로 밀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만히 일제에 먹히고 끝없이 당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당한 줄도 모른 채 가만히 살아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모든 걸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아니 많다.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들로 인해 대한은 한층 암울할 것이다. 하지만 아주 오래 지속될 암울은 아니다. 그리 되지 않게 하려고 독립군들이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대한독립군 박승길이 응수한다. 봉오동 전투와 상관없이 봉오동 전투가 없었다고 해도 일제는 또 다른 트집을 만들어 우리 토벌군, 우리 독립군 토벌에 나섰을 수도 있죠. 대한독립군 한영준이 박승길의 말을 거둔다. 애초에 일제가 자행한 조선 정략과 침탈이 문제인 것이죠. 대한사람, 대한의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되찾아 세우겠다고 벌인 정당한 전투를 외놈 개놈들의 복수거리가 되었느니 어쩌느니 하시는 말씀 듣기 거북한 감이 있습니다. 북로군정서 이상용이 나선다. 심각한 국면에 웃자고 한 말인데 그리 진지하게 받으시면 피차 민망하지 않습니까? 자자 얼굴들 푸세요. 여처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 오래전 호자의진에 있을 때 임금이 당시 팔도에서 일어난 의병장들한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냈다. 의병들한테 의병 노릇 말라 하다가 나라를 일본에 넘겨준 그 임금은 내내 궁궐에 유폐되어 있다가 작년 1월에 서거했다던가 그가 자신이 그 꼴로 살게 될 줄 예상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 대한독립군 최운산이 대꾸한다. 북로군정서든 대한독립군이든 다른 곳에 있는 부대든 우리 독립군들은 일제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 없어 떨쳐 일어나 이 간도 땅에서 대일본 전쟁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독립군 최운산이 대꾸한다. 북로군정서든 대한독립군이든 다른 곳에 있는 부대든 우리 독립군들은 일제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 없어 떨쳐 일어나 이 간도 땅에서 대일본 전쟁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총을 든 독립군들만이 아니죠. 다 총을 들지는 못했을지라도 대한 사람들 태반이 강 건너와 사는 인민들 거기가 같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강을 건너왔고 현재는 이 화룡현에 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수전이든
침략전이든 일본군 북방사령부는 이쪽에 독립군들이 모여있다는 첩보를 듣고 몰려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할지를 논해보지요. 김자진이 여천을 향해 묻는다. 외놈들이 이번에 아예 우리 씨를 말릴 셈으로 5만 대군을 몰고 오는 것 같은데 장군, 정면으로 붙으리까 피하리까? 현재 이 도구와 3도구에 모여있는 독립군은 비전투대원들까지 합쳐야 3천여 명이다. 일군 5만이 한꺼번에 이 화령현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5만 대 3천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차이다. 그렇지만 5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는 못할 것이다. 야차 같은 놈들이라 해도 사람인 바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싸야 한다. 부대별로 몇백, 몇천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지도 못할 건 아니다. 독립군 사상 최대 결집인 셈이고 화력도 역대 최고다. 다시 없을 기회다. 만주 간도 일대 독립군 거개가 만주 간도 일대 독립군 거개가 여기 모였는데 적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전투를 치르기도 할지 놈들이 우리를 찾아와주는 이 기회에 한바탕 구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군 수가 너무 많으니 정면 충돌하게 되면 아군이 남아나겠냐고 저희 참모진들 간에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 적군 수가 너무 많으니 정면 충돌하게 되면 아군이 남아나겠냐고 저희 참모들 간에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 여천은 건너편에 앉은 북로군정서 간부들을 쳐다보고는 김자진한테 묻는다. 북로군정서 측에서는 전투를 피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겁니까? 결정했으면 벌써 여기를 벗어났겠죠. 대한독립군 측 말을 들어보고 더 의논한 뒤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전력 상황을 주고받기로 하죠. 저희 상황은 나중소 참모부장이 말씀드릴 겁니다. 나부장 말씀하십시오. 나중소가 북로군정서 전력 상황을 말했다. 나중소가 북로군정서 전력 상황을 말했다. 북로군정서 군사 1600여 명, 소총 1300여 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 포대 6문, 실탄 120상자, 포탄 30상자, 말 58필. 대한독립군에서는 박승길이 설명했다. 대한독립군 군사 1400여 명, 소총 1400여 정, 권총 80정, 기관총 6문, 포대 4문, 실탄 100상자, 폭탄 40상자, 말 52필. 양측 전력이 비슷하다. 양쪽이 다 기관총탄과 포탄이 충분치 않는 상황도 닮았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북로군정서 간부들의 의견이 일리는 있다. 전투를 피하는 게 여천의 방식이 아닐 뿐이다. 당연히 대한독립군의 방식도 아니다. 용정에서 적군 5만여 수가 화령현으로 온다고 듣고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의논했을 뿐 주전, 피전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여천이 입을 연다. 주전, 피전은 나중에 다시 의논키로
했다 하시니 다른 안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찍이 모여본 적 없는 대군이 여기서 회동했습니다. 아군이 여태껏 맞이해본 적이 없는 대군을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이번 전투에서라도 지휘부가 통일되어 지휘체계가 원활해지면 전투 효과가 커질 것인데 김사령관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대가 북로 군정소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으로라도요. 붉은별 벌판에서 겪은 참패를 잊지 못하기에 통합을 제안하는 것이다. 통합에도 전투는 어차피 각 부대의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치르는 바, 여천으로선 어느 쪽에서 사령관을 맡아도 상관없다. 김자진도 개의치 않은 눈치로 입을 연다. 이번에 이 화령현에서 전투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통합하게 되면 흡수통합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지요. 홍 장군께서 큰 전투를 치러온 경험이 많으시고 투쟁사도 기시니 연합사령관을 맡으시고요. 북로군정서의 나중소 참모부장이 아니오하며 나선다. 그 문제는 이렇게 불쑥 처리할 사안이 아닌 거로 양측이 따로 의논한 뒤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독립군의 안무 지대장도 그렇습니다. 하고 보탠다. 이 문제는 양쪽 참모들이 따로 경론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양쪽에서 한 번씩 반대 의견이 나오니 양쪽 참모들이 어느 쪽도 덜하지 않게 똑같이 반대한다. 반대할 이유가 줄줄 나타난다. 요지는 여기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면 현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할 때 연합에 전투하면 된다는 것이다. 첫날 회담에서 협의된 건 백두산 기지에 관한 것뿐이다. 사흘 지나 오늘 다시 회동했다. 북로군정서 측이 삼독으로 왔다. 화령현으로 몰려오고 있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일 것인가로 경론을 벌였다. 싸우자는 주전파는 대한독립군이다. 상대 불가능한 적군을 상대로 전투해봐야 남을 게 없으니 나중을 도모하자는 피천파는 북로군정서다. 북로군정서는 피전을 작정하고 온 터라 싸움을 피해야 할 온갖 이유들이 타당했다. 결국 북로군정서가 주장하는 대로 이쪽에서는 전투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전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통합을 논할 필요도 없게 됐다. 백두산 비룡폭포 일대에다 비룡기지를 건설키로 확정했다. 양측이 따로 행군하여 비룡기지에서 만나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다. 그들이 돌아가고 참모들도 나간 뒤 멍하게 앉아있던 여천은 대장소를 치우는 화일 아비한테 혼잣말인 듯 묻는다. 같은 깃발을 들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이리 뜻이 맞지 않을까? 저는 구석에서 시중이나 들고 있었어도 금세 알겠던데 대장님은 모르겠소? 그래, 뭔 거 같은데 대장님 호의들도 다 알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저쪽 분들은 다 양반들 아닙니까? 김좌진 그분만 해도 조선 서천 석직이
99칸집 양반댁에서 나셨다면서요. 오늘 타고 오신 백마만 해도 참말 멋지더구만요. 천리만은 몰라도 관우가 탔다는 적토만은 되겠다 싶고요. 저는 우리 대장은 왜 저런 말이 없나 싶어 셈이 나고 속이 상하던걸요. 쓸데없는 소리. 여하튼 자네는 그걸 어찌 다 아나? 천석직이니 뭐니 그런 거? 신갈 파전에서 압록강 건너 두만강 저 끝 오서아 땅까지 오가며 꼬박 12회입니다. 조선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로사 사람까지 골고루도 만나며 살았고요. 대장님이 천지사방으로 다니실 적에 진지 지키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같이 진지 지키는 사람들, 진지 주변 마을 사람들 얘기 들으며 지냈죠. 오 정찰장이며 정찰 대원들도 비밀이 아닌 얘기들을 해주고요. 여하튼 그쪽 참모들이 다 99칸 집에서 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죄 양반들이시긴 한 거죠. 우리 쪽은 대장님부터 지대장님들, 별동대장까지 모두 상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럴 것이었다. 그렇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다. 수년간 여러 부대와 연합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일본 밀정들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여길 때조차 어쩌면 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걸 수긍하고 싶지 않다. 조선 땅에서 양반 상놈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하나. 그건 대장님이 상놈 출신이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저쪽 양반 출신 참모들 생각은 다를걸요. 통합하면 상놈들과 같은 지위가 돼버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처음부터 그걸 느낀 우리 쪽 참모들은 배알이 꼬이니까 통합하기 싫은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 호자 의진을 벗어날 때 느낀 그 막막함이 떠오른다. 구만리쯤을 기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느꼈다. 기어서든 걸어서든 많이 왔다고 여겨졌다. 그때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보지 않아도 좋다고 여겼던 유인석 부대장과도 연락하며 지냈다. 유인석 부대장과 연락할 때 그 부대에 군자금을 얼마간씩이라도 보낼 때 상하관계라고 여긴 적이 없다. 그런데 화일아비는 아직 그 자리라고 한다. 지대장, 부지대장들까지 모여 아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찰대원 오창진이 대장소로 황황히 들어왔다. 말을 얼마나 급히 몰고 왔는지 얼굴이 다 터서 벌겋다. 일본군 8,000병력이 어제 황구령을 넘어와 대대 중대병력으로 나눠 이동하고 있습니다. 황구령은 안도현과 화령현을 가르는 고개다. 황구령에서 2도구나 3도구까지는 200여리다. 적군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가? 황구령에서 쌀이밭골 사이 무인가 지대에서 수경하고 쌀이밭골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적군들은 아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닥쳤다. 그들이 오고 있음을 알았다는데도 피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8,000여 수라는 적군은 폭풍처럼 느껴진다. 그들이 5만 대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 그대로 있는 건가? 피전을 결정하고도 떠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지 않은가? 북로 군정소도 아직 갑산에 있는 모양이었다. 양 부대가 다 그대로 있으면서 일본군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던 꼴이다. 북로 군정소와 피전하자 약정했는데 피치 못하게 된 셈이요. 북로 군정소에서도 피치 못하게 된 걸 이미 알고 논의하고 있을 터 이 일대에서 두 부대가 따로 싸워도 연합인 셈이니 지금부터 전투를 논합시다. 참모들과 주전, 피전을 논할 계제가 아님을 알므로 즉각 전투 장소부터 논한다. 이 마박골은 좁아 자칫하면 포위될 수 있다. 전투대원들의 이동을 빠르게 하며 비전투대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대를 나눈다. 비전투대원들은 이 마박골에 남기고 전투대원들은 구릉지대인 완루구, 고래 등 능선으로 이동키로 한다. 며칠간 여처는 물론 각 지대장들이 일대를 돌아다니며 눈여겨 봤던 곳이 고래등 능선이다. 고래등 능선은 숲에 쌓인 개활지이자 구름지대다. 지대가 높은 북쪽을 선점하면 여한 적과도 맞짱을 떠볼 만하다. 오창진 대원, 예 대장, 갑산촌에 있는 북로 군정소로 가서 우리는 완루구, 고래 등 능선으로 이동할 적을 기다릴 거라고 알리게. 정찰대도 이후 새로운 상황은 그쪽으로 알려오도록 하고. 예 대장, 결정한 즉시 이동태세로 전환하느라 한동안 소란이 일어난다. 워낙 풀고 싸는 일에 이골들이 나서 1시간 반 만에 이동 행렬이 갖춰진다. 출정식을 하고 비전투대원 400수를 마밭골에 남기고 20리 거리에 있는 완루구로 향한다.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은 어제 오후에 백운평 계곡에서 야마타가 이끄는 4개 중대와 맞닥뜨려 접전했다. 일개 대대 400여 수를 전멸시키다시피 한 북로 군정서군은 갑산진지로 귀환했다. 내일은 어랑촌으로 갈 거라고 그쪽 정찰대원들이 알려왔다. 어랑촌에 진을 친 일군 수가 3천이나 되는데 치겠다니. 그렇게 북로 군정서 소식을 듣고 있을 무렵 일본군 3개 대대 1200수가 대한독립군이 진을 친 고래등 능선으로 밀려왔다. 일본군 군대는 고래 형상 능선 꼬리 부분 골짜기에 진을 쳤다. 독립군은 고래머리에 해당하는 숲에 있었다. 박승길, 안루 부대가 고래 등 머리 부근 구름들을 참으로 삼았다. 이천호 부대는 서쪽, 강상모 부대는 동쪽을 맡았다. 한영준, 김치명, 이화일 부대는 대장 지소 세 방향 북쪽을 방어했다. 적이 오리라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전후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해오는 바람에 곤욕스러웠다. 양쪽 기관총이며 포대가 서로를 향해 총을 내뿜었다. 대장 지소 후방에서 치고 들어온 적군이 특히 골치였다. 한영준 부대와 김치명 부대와 이화일 부대가 대장 지소 후방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해 일본군 100여 수를 쓰러뜨렸다. 후방 일본군 300여 수가 내단마장 거리 밖으로 후퇴했다.
후퇴했을 뿐 퇴강한 건 아니었다. 그들은 호시탐탐 치고 들어올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후방 일본군의 기관총과 포대는 없다는 것이었다. 피하간에 서로 한테 기관총이 있는 걸 아는지라 사정권 거리 밖에서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다. 포위된 형세라 아군이 당연히 불리했다. 독립군이 고래등으로 올라서거나 구릉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만 하면 기관총이 불을 뿜어댔다. 게다가 아군은 기관총탄과 포탄이 한계가 있으므로 아껴야 했다. 밤이 깊으면서 고래등 능선 전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포위를 뚫지 못한 채 날이 밝으면 일본군이 증원될 것이다. 북무군정선은 내일 전투를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여념없을 터 곧 여명이 열릴 시간이다. 날이 새기 전에 이 전투를 끝내야 한다. 여천은 호위대원 성집과 방언을 시켜 지대장들을 부르고 졸고 있는 병사들을 깨우라 명령한다. 여민과 천동한테 아군 후방을 지키고 있는 별동대장 이화일을 불러오라 명하고는 지휘소에서 나와 고래등 머리로 내려온다. 화일이 제 부대원들을 데리고 와 여천 앞에 선다. 이화일, 예 대장님, 자네 부대원들한테 어제 걷어놓은 일본군 모자를 씌우고 우리 후방에 있는 놈들을 유인해 오게. 우리는 여기서 놈들을 공격하고 있을 것이야. 자네들이 후방에 있는 놈들을 끌고 올 때쯤 우리는 양측면에서 포위를 뚫을 것이고 자네들은 후방 적들을 끌고 고래등으로 올라서서 계속 뛰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구름들로 몸을 들이는 것이지. 지난번 피파골에서처럼 일군들이 서로 쏘게 만드는 작전입니까? 그 해질녘 피파골 안개 속에서 벌어진 일본군들 상잔으로 남은 죽음은 107구였다. 그렇지. 새벽 어둠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인을 잘 하지 않습니까? 곧 끌고 오겠습니다. 이화일이 일군 모자를 눌러쓴 제 별동대원 100명을 이끌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간다. 최운산 이천호 지대장, 예 대장. 최운산 이천호 지대장, 예 대장. 두 지대는 동쪽과 서쪽 일군 쪽으로 최운산 이천호 지대장, 예 대장. 두 지대는 각각 동쪽과 서쪽 일군 뒤쪽으로 돌아가서 놈들을 구릉으로 내모시오. 놈들이 구릉으로 나와서 쟤들 본대 쪽으로 퇴가할 때 총은 우리가 쏠 테니 두 지대는 숲 안쪽을 통해 일본 군대로 다가드시오. 두 지대의 공격 지점은 여기서 우리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요. 두 지대가 각각 동쪽과 서쪽 일대 일본군 뒤쪽으로 돌아가서 놈들을 구릉으로 내모시오. 놈들이 구릉으로 나와서 쟤들 본대 쪽으로 퇴가할 때 총은 우리가 쏠 테니 두 지대는 숲 안쪽을 통해 일본군 본대로 다가드시오. 두 지대의 공격 시점은 여기서 우리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요. 예, 대장. 한영종과 김치명 지대장. 한영종과 김치명 지대장. 예, 대장. 두 지대는 최운산, 이천호 지대의 동선 바깥에서 최대 속도로
1군 본대 후방으로 접근합니다.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들어 대기하시오. 두 지대는 어떠한 총성이나 포성에도 가만히 대기만 하고 있다가 내가 횃불 신호를 올렸을 때 맞춰 적들을 후방에서 공격하시오. 예 대장, 박승길 안무지대장, 예 대장, 두 지대는 시방 전진 대형으로 있는 구릉들에서 물러나 능선 마루 밭투부터 공격 대응을 갖춥니다. 예 대장, 강상모 지대장, 예 대장, 5지대는 별동대가 일군들을 이끌고 나타나 전진하면 여기서 우리 본대의 후방을 지킵니다. 우리 정군이 일본 군대를 향해 있는 바 5지대는 역으로 서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예 대장, 7지대장들이 자신들의 병사들을 이끌고 공격 위치로 향한다. 박승길 안무지대원들이 어제 오후부터 들어있던 구릉들에서 물러나 능선마루에 밭투 엎드린다. 별동대를 막무가내 판으로 들여보냈듯 다른 지대들에도 위태로운 명령을 내렸다. 봉오동 전투 후에 용환이 말했다. 아버지, 곶감 좀 사주세요. 동수는 곶감이 어찌 생겼는지도 모른대요. 놈은 모처럼 아비한테 농을 건 것이지만 그때 여처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데리고만 다녔을 뿐 통 돌보지 못했구나. 제 꼴로 자라나며 서러웠구나. 그래도 꽃감을 사주지는 못했다. 이 간도에 꽃감이 있을 리 없거니와 설령 있다 해도 전 대원이 허구한 날 주먹밥과 감자와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에 꽃감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언젠가 사줄 날이 있으려니 했다. 이제금 꽃감 타령을 하는 홍용환과 이동수한테 그리고 별동대원들과 전 대원한테 꽃감 한 개라도 사줄 앞날이 있을지 미지수다. 동서 양쪽 일군들을 몰아내기 위해 나선 강상모 2,000호 지대가 공격 위치를 잡았을 즈음 정면 공격을 재개하기로 한다. 별동대가 후방 1군을 이끌고 오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여명이 트기 직전 어째도 경기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 음력 열이틀 새벽 달빛도 졸음이 겨워 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명이 트기 직전 어제도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여명이 트기 직전 어째도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 음력 열이틀 새벽 달빛도 졸음에 겨워 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1, 2지대원들을 모두 공격 자세 갖춰졌나? 1, 2지대원들 모두 공격 자세 갖춰졌나? 한바탕 둘러보고 돌아온 내 호위한테 묻자 동시에 예 대답한다. 하면 다시 시작해 볼까? 여처는 고래등 아래서 만원경으로 어둠 속을 한 차례 훑어보고는 명령을 내린다. 일지대 60보 전진, 적들 향해 발사하고 후퇴하라. 1지대원 150명이 60보 전진에 발사하고는 뒤돌아 달려온다. 일본군 기관총 사정거리 바뀌다. 이쪽에서도 적의 양 측면 공격이 없어서 전진 발사하지만 헛총질이긴 매일반이다.
이지대 70보 전진 발사하고 돌아오라. 이지대 150명이 70보 전진해 탄창의 총알들을 다 쏘고 돌아설 즈음 양쪽 측면 1군 후방으로 들어간 3, 4 지대원들도 공격을 시작했다. 만원경으로 보자니 후방에서 공격받고 구름으로 쫓겨나온 일군들이 남쪽에 있는 제 본대 쪽으로 달아나는 모양새다. 일군 본대에서는 제 군사들인 걸 알아보고 기관총을 함부로 쏴대지 못한다. 같은 헛총질을 한 번씩 더 하고 날 즈음 별동대가 뒤편에서 총성이 울린다. 1, 2지대 전대원 측면으로 갈라서라. 별동대를 쫓아온 후방 적군이 등성이로 다 올라간 후에 그쪽에서 놈들과 한편인 듯 뛴다. 그런 상태로 최대한 적의 본대에 가까이 간다. 적의 공격이 쟤들 방어군에게 쏟아지면 적의 공격이 쟤들 후방군에게 쏟아지면 우리는 구릉에 몸을 들인다. 적이 쟤들 군사인 걸 알고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양측 아군들과 협공한다. 먼저 이 자리를 비운다. 실시 대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숨은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별동대원들이 나타나더니 거침없이 등성이로 뛰어오른다. 시르 죽은 달빛 속에서도 맨 앞에서 뛰는 놈이 용안이란 걸 알겠다. 놈은 일본군 모자를 쓰고 일본말로 외친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그러는 것 같다. 나름 작전인지 또 뭐라고 일어로 외치면서 산등성이를 내려간다. 그 뒤에서 영락없이 일군처럼 보이는 젊은 별동대원들이 이따금 허공에다 총을 쏴가며 연신 전진한다. 대한독립군 1,400여 명 중 대한독립군 1,400여 명 중에서 제일 젊고 가장 날쌔며 용맹스러운 101명이다. 대한의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 대한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다. 화일이 맨 후면에서 뛰어와 지나간다. 곧이어 일본 300여 수가 숲에서 뛰어나오며 총을 쏴댄다. 급하게 쫓아오느라 복장이 불량하다. 반수 이상이 모자를 쓰지 않았다. 오히려 놈들이 대한독립군처럼 보인다. 놈들이 능선 위로 펄쩍펄쩍 잘도 올라간다. 별동대가 들어가 숨을 움푹한 구릉은 내리막길의 중간에 기관총 사거리 안에 있다. 현재 별동대는 하늘에서 총탄이 쏟아진다고 해도 이상치 않을 만큼 사방으로 노출돼 있다. 일군들이 능선을 반쯤 내려갔을 때 여처는 1, 2지대를 향해 명령한다. 1, 2지대 일어서서 일군들 뒤를 따라 적의 사정권 직전에서 공격 자세로 전원하라. 신호는 횃불이다. 1, 2지대를 내려보내고 여처는 내후에 총공격 신호를 준비하게 한다. 성집이 든 대한독립군 깃발은 태극기다. 방언이 회를 들었다. 여민이 폭탄을 잡았다. 천동이 총을 들고 있다. 여처는 네 사람과 함께 등성이 마루에 올라선다. 여처는 네 사람과 함께
등성이 마루에 올라선다. 전력으로 달려가던 별동대원들이 도려 빠지듯 사라졌다. 깊은 군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기관총이 불을 뽑기 시작한다. 별동대를 쟤들 아군으로 오해하고 그 뒤를 맹렬히 쫓는 300여 수의 일군들을 독립군으로 오해해 5대의 기관총이 난사된다. 폭죽이 터지듯 불꽃이 번쩍번쩍 뛴다. 눈이 부시다. 제편인 줄 모르고 우박처럼 쏟아대는 일본군 기관총에 300여 수의 일본군이 물살에 휩쓸리듯 순식간에 넘어진다. 쓰러진 그들 위로도 몇 숨참이나 더 붙은 불을 뿜어댄 제편인 줄 모르고 우박처럼 쏟아대는 일본군 기관총에 300여 수의 일본군이 물살에 휩쓸리듯 순식간에 넘어진다. 쓰러진 그들 위로도 몇 숨참이나 더 불을 내뿜던 기관총들이 뚝 그친다. 비로소 제편의 기관총을 쏴댄 걸 깨달은 것이다. 태극기, 횃불, 폭탄, 총 준비하게. 성집이 태극기를 들고 방언이 회에 불을 붙이고 여민이 폭탄을 까고 천동이 허공에다 총을 겨눈다. 신호 동시에 실시. 폭탄이 날아가 맨땅에 터지고 총성이 울리고 태극기가 흔들리고 횃불이 타오른다. 총공격 신호다. 양 측면에 있던 최운산과 이천호 지대 쪽에서 1군 본대를 향해 총을 쏘아댄다. 1군 본대 뒤편에서도 총성이 울린다. 한영준, 김치명 지대가 1군 본대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구릉에 엎드린 별동대와 박승길 안무지대에서도 적의 본대를 향해 총을 쏘아댄다. 포위되었다가 포위했다. 이제 어느 한쪽이 달아나거나 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때다. 죽든 살든 동지들과 전투를 치를 때 함께하는 기쁨을 느낀다. 어떤 위태 상황에서도 동지들이 있으므로 위태롭게 느끼지 않는다. 위태를 모르기에 두려움을 모를 것이다. 가자. 읍조린 여천은 적의 본대를 향해 걸음을 내디딘다. 동이 트고 있다. 2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